근데 북극성은요, 안 져요.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늘 그 자리에 떠 있어요. 황금 말뚝이라 불렀습니다. 안 움직이기 때문에 말뚝처럼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그 유목민족들은 북극성을 하나님이라 부른 거예요. 그게 왜? 그 별만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문명의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북극성이 그래서 유일하게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 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인지를 했고 그 별로부터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의 창조. 우리가 얘기하는 마고 할매, 삼신할매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런 서양에서도 똑같죠? 그 하나님, 즉 야훼가 인간을 창조한다, 생명을 창조한다, 지구를 만든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이제 천상열차 분야 지도인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은하수, 빨갛게 그려놓은 게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서양의 별자리는 저기 이제 12개의 별자리가 있어요. 근데 요 별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걸 잘 보면은 은하수가 지나가는 길과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 그 사이가 그 조개처럼 보이다거나 약간 타원형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 서양의 만도리아라던가 불교의 만다라 벽화를 보면 석가모니나 예수가 이 초생달이라 해야 되나? 요 길이 따라 요 모양 안에 있고 4명의 천사가 수호하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4명의 천사는 뭐냐? 저기 보이다시피 은하수와 황도가 지나가는 저 2개의 교차점이 있죠? 저기가 황소자리하고 정갈자리입니다. 하나는 정갈자리는 골드게이트, 황소자리는 실버게이트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거기 2개, 그 다음 나머지 2개가 뭐냐? 사자자리와 물병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의 봄, 여름, 가을, 여름 구별을 하는 4개의 천사, 4개의 관문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황도 12궁 별 중에서 특히 4개의 별자리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나중에 고대 종교에서 우상화가 되면서 인격화돼 버리죠. 원래는 그냥 별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이 나오게 되죠. 가운데 반짝이는 별이 북극성인데 물론 저 자리에 지구도 놓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구에서 별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북극성이 우주 관점에서는 절대 중심이 아닙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어쨌든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북극성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축이 어떻게 됩니까? 북극성과 지구입니다. 그래서 북극성의 자리와 지구의 자리는 같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아마 천동설 관점이 그래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가져서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 당시에 그런 종교 개념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우주에서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되는 별, 북극성, 그 다음에 태양과 북극성, 그 다음에 태양과 달, 5행이 나오죠. 화, 수, 목, 금, 토, 그 화성, 금성, 토성, 목성 이런 거 있죠. 이런 별자리들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토종비결이나 사주 볼 때 나오는 명리학의 세계는 인간의 운명 아닙니까? 때와 시에 맞춰서 태어난 자가 하늘의 기운을 받아 어떤 메시아적인 인물이 되고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은 뭐 세상을 구원하든 나라를 건국하든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늘의 천시와 장소에 맞춰서 잉태된 아이야말로 하늘의 기운을 받은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임금의 입장에서는 세자가 되고 사대부들 입장에서는 장손이에요. 고대인들은 이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지상에 좋은 인간을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송강림사상의 기본 사상의 틀이 됩니다. 예. 고대 샤먼 시대 때는 했어요. 제천행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 백성들이 그러한 좋은 날이 있으면 전부 집단으로 여러분 매트릭스 3탄 보면은 막 시온이라는 데서 보면 축제하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고대 사회가 되면서부터는 지배자 계급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 서양에도 있었어요. 예, 지금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태어난 사람들의 그 날짜를 보면은 얘네들 아직도 그거 하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숭배 사상이 거기서 같이 나와요. 이게 이제 몽골 말로는 하느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극성이겠지만 북극성을 포함한 모든 하늘에 있는 별들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투르크 탄가 문자인데 오른쪽서부터 왼쪽으로 있는 겁니다. 저거를 탱리라고 있습니다. 탱리. 탱그리의 고대 발음이 탱리예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고조선이 멸망했다가 다시 그 독립운동할 때 그 탕리국에서 고두막한이 왔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리국이 아마 탱리의 음차 문자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책에 탕리국을 고리국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예. 그러면 탕리국과 고리국은 무슨 관계냐? 같은 말일 겁니다. 예. 탕리라는 건 아까 제 초글자 탱리. 고대 투르크로 하늘, 탱글이라는 말을 쓸 때 쓰는 그 음차 발음을 한자로 탱리라고 썼으니까 탱리라는 국가 자체가 고조선의 다른 연방 국가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조선 하면 어떤 단일화된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연방 국가예요.
왜냐면 그 중앙아시아에 남아있는 조선이라는 비슷한 발음을 쓰는 시스템들을 다 살펴보면요. 전부 연방국가 체계입니다. 3분할 국가 체계예요. 그래서 조선도 3조선이 있었던 것처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은 3주스 시스템. 그 다음에 금나라가 국호는 금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조센도 3조센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조선, 주스, 주잔, 유연 등등으로 발음되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다? 3분할 국가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그 한나라한테 점령당했던 조선은 그 중에 하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탕리국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바로 탕리가 탱리라는 이름에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탕리라는 한자의 다른 발음이 탁금국입니다. 그거 뭐예요? 그냥 단군국이겠죠. 그러니까 탱게르, 탱그리, 단골레, 탱리, 탕리, 단군은 전부 다 같은 발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서 이런 북극성과 태양과 달신의 기운을 받아서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어떤 신성한 영혼을 인간의 몸에 받아서 태어난 자가 바로 신의 대리인 아닙니까? 이런 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탕리국이 된다. さあ、愛もなく正義もなく、ただ強い者だけが治め、邪悪に染まり合った。燃えろ、俺のコスモよ。ペガサス、水星剣。シリュウ、氷河、シュン、一気、そしてアテナよ。もう一度だけ俺に力を貸してくれ。俺のコスモよ、セブンステイシズよ。今こそ究極まで燃え上がれ。サガよ、お前の最後だ。ペガサス、ステイステーション。